잘 쉬었나요? 뭔가 이렇게 오늘 여러분들 처음 만나는 날인데, 우리가 뭐 몇 번 안 만난다고는 하지만, 뭔가 이게 계속 기계처럼 수업만 해서 좀 뭔가 미안한 마음도 있고, 제가 원래 이렇게 이런저런 농담하고 딴소리 잡소리 하는 걸 정말 좋아하는데, 또 혹시 알아요? 또 여러분들 옆에서 어머님이 이렇게 팔짱 끼고 이 새끼 잘하나 막 이렇게 보실 수도 있잖아. 그래서 여러 가지로 변수가 있어서 저도 긴장하고, 또 그 카메라 뒤에 있을 여러분들의 모습도 어떤지 몰라서 좀 더 수업에만 집중했던 것 같아요. 너무너무 노잼이었죠. 근데 뭐 어쩔 수 없어. 근데 수학이 원래 노잼인 과목이잖아.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여튼 미안합니다. 그래서 다음부터는 더 좋은, 또 재밌는 수업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해올 테니까, 여러분들 제가 얼굴도 이름도 아직 다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있지는 못하지만, 진심으로 만나서 반갑고요. 아무튼 응원하고, 남은 우리 한 1시간 한 10분 정도 남았는데 좀 뭐라도 하나 더 건져가는 좋은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이렇게 여러분들이 뭔가 문제를 풀어오지 않은 상태에서 바로 제가 이제 문제를 하나하나 설명하기 때문에 차분하게 문제 이해를 좀 시켜가면서 수업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좀 했는데요. 아마 이따가 끝날 때 다시 한번 안내는 하겠지만, 숙제가 여러분들이 이번에 좀 미리 풀어와야 되는 것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미리 풀어보시고 또 저랑 같이 수업 듣는다면, 나는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서술을 했는데 저 사람은 또 다르구나, 또 비슷했구나, 내가 잘하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좀 같이 비교하면서 수업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숙제를 내줄 테니 꼭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 어쩌면은 그렇게 어렵지 않은 시험이에요. 그렇죠? 수능처럼 굉장히 사고력을 요구하는 문제로 보기는 어렵거든요. 정말 우리가 얼마나 지금까지 기본적인 문제들을 잘 이해하고 왔느냐, 이런 것들을 측정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힘을 빼고 좀 차분하게 문제를 풀고 올 수 있다면 충분히 서경대 시험은 합격하고도 남을 거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리고 이미 이 수업을 듣고 있는 친구들 중에 대다수는 서경대만이 목표는 아닐 거라고 확신해요. 그거 외에도 이것저것 대학들을 적었을 거고, 특히 가천대 우리 모두의 수건이죠. 결국 그 학교를 깨부시기 위해서 서경대는 하나 뭐 당연히 이제 연습 삼아서 합격해 놓고 가천대 깨기 위한 그냥 과정일 뿐, 이렇게 생각하면서 갈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정도 문제는 무너지지 않길 바랍니다.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또 만만치 않아요. 그렇죠? 생각보다 또 만만치 않은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남은 기간 최선을 다해가지고 차분하게 이 정도 수준의 문제를 반복 훈련하면 적어도 수능에서도, 그렇죠? 3점짜리 놓치지 않고 9번, 10번, 11번 같은 할 만한 4점짜리 문제들 중에 일부를 주워 먹을 수 있다면 충분히 우리가 4등급 이상 치고 올라갈 수 있는 수준의 문제들이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고요. 그쵸? 네. 우리가 이렇게 해서 약수령 논술고사뿐만 아니라 수능까지도 잘 우리가 같이 마무리할 수 있는데 도움이 되는 시간이 되기를 부디 바랍니다. 그리고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나머지 문제를 기출문제이기 때문에 작년 문제 난이도들을 꼭 봐야 되잖아요. 어떤 문제들이었는지. 그래서 이거는 문제 생략을 하기에는 좀 그럴 것 같고요. 다 풀어보도록 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올해 나온 모의 문제 중에서 6문제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일부를 뭐 이제 좀 생략을 하면서 아이디어 위주로 풀고 넘어간다면 우리 충분히 남은 시간 좋은 문제들 한번 쭉 보고 마무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힘내서 따라오시고 잘 해줄 거라 믿습니다. 자, 가봅시다. 자, 이제 작년 기출 4번째 문제예요. 수투에서 나왔고, 역시나 이제 극한 문제입니다. 0분의 0꼴 관련된 문제인 건데, 뭔가 참 문제를 별거 아닌 듯 하면서도 또 나름대로 조금 변형해서 그럴싸하게 잘 냈어요. 한번 보자고요. A, B가 상수입니다. 그리고 1차 함수 fx가 ax 플러스 b로 주어져 있어요. 다음 함수가 등장한다는 건 언제나 연속이 보장된, 미분 가능성도 보장이 된, 그리고 이제 그런 함수다라는 걸 생각을 해주셔야 되겠죠. 그런 상태에서 리미트 x를 1로 보냈을 때 fx라는 극한값이 2로 수렴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더 문제를 읽기 전에 그냥 약간 반사적으로 그냥 서술하는 연습도 한번 해봅시다. 실제 시험 당일날은 아실런지 모르겠지만 볼펜과 샤프를 모두 이용해가지고 답안지를 작성할 수 있기는 해요. 물론 색깔 쓰시면 안 됩니다. 알겠죠? 채점자랑 이제 모종의 계약이 되어 있을 수도 있다라는 논란 때문이죠. 여러분들이 야, 나 초록색으로 답안지 쓸 테니까 내 거 무조건 만점을 해줘. 이제 이런 부정행위.
뭐 그것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볼펜이나 샤프를 쓸 수 있기는 한데 아시겠지만 샤프 쓰면은 여러 가지 변수가 있기는 해요. 흐려서 잘 안 보인다든지 시험지가 막 겹치면서 번진다든지 쓴 게 지워진다든지 여러 가지 변수가 있어서 보통은 펜으로 풀기를 추천을 드리죠. 근데 또 문제는 뭐냐면 펜으로 풀 때 수정 테이프를 쓸 수가 없어요. 이 흰색 이거. 근데 우리가 덜덜덜덜 떨면서 풀다 보면은 오타도 나오고 틀린 거 고치기도 해야 되잖아요. 그럼 그럴 때는 이제 두 줄로 이렇게 쓱쓱 긋고선 서술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럼 시험지가 지저분해지죠. 그러니까 제일 좋은 건 결과적으로는 샤프로 먼저 풀고 펜으로 다시 한번 적는 게 제일 좋기는 한데 과연 우리에게 그 정도의 시간이 주어질지는 좀 사람마다 또 다른 문제가 있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제일 좋은 거는 샤프로 풀고 검산하면서 볼펜으로 다시 적는다. 그 다음에 이제 그게 안 된다면 바로 볼펜으로 풀어야 돼요. 그럼 제가 이 말을 이렇게 거창하게 한 이유는 바로 풀기 위해서는 바로바로 웬만한 것들을 서술할 수 있는 연습이 좀 되는 게 맞다는 거지. 천천히 생각하면서 고민하면서 뭐지 이러면서 막 교수님처럼 풀 수가 없어. 약간 그치 천민처럼 막 푸는 거야. 돼야 가야 돼요. 이러면서 막 무슨 말인지 알겠어? 바로 보잔 말이지. 그러니까 극한이 이다라는 건 반사적으로 fx는 1차 함수이므로 연속이다. 이렇게 서술을 해주시는 거고요. 연속이니까 따라서 리미트 x를 1로 보냈을 때 fx라는 극한값과 x 대신에 1을 넣은 함수값이 같다라고 이제 바로 서술을 해주는 겁니다. 당연한 거예요. 알겠죠? 자, 그런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이제 어떤 이제 조건이 나오는지를 보니까 x를 1로 보냈을 때의 루트 f-x-2분의 f x제곱 마이너스 4가 k라고 했는데 k가 0이 아니래요. 근데 이게 지금 무슨 말이지? 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봐봐. 분자가 x 대신에 1을 넣게 되면요. f1에 제곱 마이너스 4가 되잖아요. 그치? 분자가 이렇게 되는 건데 f1이라는 게 지금 문제 위에서 2라고 했기 때문에 지금 이게 2의 제곱 마이너스 4가 되면서 0이 된단 말이죠. 그런데 그럼 따라서 0으로 수렴해야지 맞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k가 0이어야 되는데 0이 아니래요. 뭐야? 분자가 0인데 왜 결과가 0이 아니야? 당연하죠. 0분의 0꼴이야. 0이다. 그치? 근데 이건 k가 아니다. 따라서 0분의 0꼴이다 라고 서술을 해주셔야 되겠죠. 당연한 이야기인데 반드시 논리적으로 그러할 수밖에 없다라는 걸 생각을 해주셔야 되는 겁니다. 이게 0분의 0꼴이다. 그럼 분자가 0인 거니까 분모도 0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따라서 루트 f에다가 x 대신에 똑같이 1을 넣게 되면 루트 f-1 -2가 되고요. 이게 0일 수밖에 없는 거죠. 양변 제곱을 하게 되면 f-1은 4가 된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넣어보면 되는 것이죠. 당연히 f1이 2이기 때문에 x 대신에 1을 넣게 되면 a 플러스 b가 2다라는 거죠. 서술을 할 때 이런 식으로 덧입혀 줄 수 있는 형태로 서술을 해나가는 것도 나쁘진 않아요. 알겠죠? 어떻게 인간이 기계처럼 쭉쭉쭉쭉쭉쭉 다 생각하면서 문제를 풀겠니? 이게 덧입히는 이런 연습도 한번 해보잔 말이야. 마찬가지야. f 대신에 마이너스 1을 넣게 되면은 마이너스 a 플러스 b가 되는 거고 이게 지금 4라는 얘기죠. 당연히 뭐 할 수 있다. 연립방정식을 해줄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마이너스 a 플러스 b는 4이고 a 플러스 b가 2이기 때문에 두 식을 더하게 된다면 2b가 6인 거니까 따라서 b는 얼마가 된다? 3이 되고 b가 3이라면은 a는 얼마가 되겠다? 마이너스 1이 되겠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럼 우리가 지금 따라서 뭘 복구하신 거예요? fx를 복구하신 거죠? fx는 a가 마이너스 1이고요. b가 얼마다? 3이다. 이렇게 딱 쓰셔야 부분 점수를 명확하게 받아요. 은근히 채점자는 이 디테일한 과정을 잘 안 봅니다. 알겠죠? 생각보다. 왜냐면 이게 일단 맞았으면 당연히 과정도 대부분 맞겠지라고 생각하면서 되게 우호적으로 채점을 한단 말이에요. 이게 틀려버리거나 이게 없으면 뭐야? 이게 핵심을 잘 찌르고 있는 거 맞아? 이러면서 되게 면밀하게 본단 말이지. 꼬투리 잡혀. 그러니까 꼭 제대로 서술해줘야 되는 거는 이쁘게 써주시고 이 중간에 어떻게 쓸까에 대해서 너무 고민하는 건 그렇게까지 저는 추천하고 싶지는 않아요. 걱정하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괜찮죠? 자, 그럼 이제 마무리 좀 지어볼 건데 상수 K에 대해서 A 더하기 B분의 K를 구하라고 했는데 A도 구했고 B도 구했지만 아직 K가 뭔지 모르기 때문에 0분의 0꼴을 다시 써야 됩니다. 그럼 리미트 X를 1로 보냈을 때에 루트
f-x예요. 여기다가 마이너스 x를 넣게 되면은 x 플러스 3이겠네요. 이거 마이너스 2분의 그다음에 fx의 제곱이니까 마이너스 x 플러스 3의 완전 제곱 마이너스 4가 k인 거니까 이제 전형적으로 0분의 0꼴을 풀면 되고요. 그 예전에 한번 내가 다른 수업을 할 때 보니까 이 문제를 풀 때 어떤 학생이 선생님 그럼 이거 로피탈 쓰면 안 되나요? 막 이러던데 이거 미친 소리 하면 안 됩니다. 알겠죠? 고등학교 교과 과정 안에서 서술을 하시는 게 맞아요. 로피탈 막 아무 데나 쓰면 안 됩니다. 알겠지? 웬만하면 안 쓰는 게 좋을 것 같아. 정 마음이 급하고 시간이 없다. 근데 풀기는 풀어야 되겠다 이런 로피탈을 쓰는 건 어쩔 수 없지만 웬만하면 안 쓰는 게 여러분들 정신 건강에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이제 교과서적으로 푸셔야 돼. 리미트 x를 1로 보내세요. 유리화밖에 답이 없는 건데 유리화 하기 전에 이거 좀 정리 좀 해볼까요? x의 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9 마이너스 4는 플러스 5죠. 됐습니까? 여기에 루트에 x 플러스 3 마이너스 2이고 이게 이제 0인자예요. x 대신에 1을 넣게 되면 여기가 0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 0인이 되는 원인이 되는 자를 없애기 위해서 유리화, 즉 식을 변형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분모 분자에 루트 x 플러스 3 플러스 2를 곱해줘야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에다가도 루트 x 플러스 3 플러스 2를 이렇게 곱해주시면 이게 k가 돼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리미트 x를 1로 슝슝슝 보낼 때에 분모 같은 경우에는 합차가 되는 거니까 루트가 깨져서 들어가겠고 2의 제곱이 빼기로 들어가겠죠. 요거는 인수분해하게 되면요. x-1 곱하기 x-5가 될 것이고 여기에 이렇게 해서 루트 x 플러스 3 플러스 2가 들어가겠죠. 이게 k란 얘기인데 여전히 0인자가 있죠. x-1이라는 0인자가 있지만 이 녀석은 x 대신에 1을 넣지 못하게 만드는 나쁜 놈인데 내가 도와줄게 이러면서 약분이 되겠지. 무조건 문제는 그렇게 세팅이 되게 되어 있어요. 자, x 대신에 1을 넣게 되면은 마이너스 4. 이거 이퀄 붙여주셔야 돼요. 저처럼 이런 거 실수하면 안 됩니다. 마이너스 4이고 여기다가 1 넣게 되면은 얼마입니까? 루트 4 플러스 2가 되는 거니까 이게 마이너스 16이 되어서 이게 뭐다? k다라고 이제 서술해 주시면 마무리가 되는 것이지. 됐지?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뭐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고 그래서 이제 뭐 나머지 계산 마무리 여러분들 해주시면 되는 거니까 뻔하긴 한데 서술의 묘미가 좀 필요한 거 그리고 혹시나 하는 마음에 그냥 미리 설명을 하는 거지만 웬만하면 실제 시험장에서요 리미트 쓰실 때 이렇게 쓰세요. 뭐 이렇게 멋있게 막 L 이렇게 쓰지 마. 무슨 인강 선생님들처럼. 알겠지? 나도 그렇게 쓸 수 있어. 얘들아. 근데 그렇게 안 쓰는 이유는 실제 서술형 문제에서는 L, I, M 정확하게 표기해주는 게 원칙이기 때문이란다. 알겠지? 그러니까 이거 막 멋있게 이상하게 쓰면 안 돼. 막 혼자서 막 이탈릭체 이렇게 써가지고, 막 멋내고 이러시면 안 됩니다. 알겠죠? 뒤통수 맞아요. 엄한 데서 감점당하는 건 좀 아니지 않나? 그치? 그런 거 조심합시다. 자, 그 다음에 5번 한번 봅시다. 자, 5번입니다. 5번 보시면 되게 좀 특이한 게 나왔어요. 이거 참 작년에도 이런 게 나와가지고 올해도 이렇게 원론적으로 원칙적인 문제가 나올까라는 걱정이 되는데 결론부터 말하면 5번 문제는 평균값 정리 문제가 나왔단 말이에요. 이게 이러나 저러나 개념을 이해하는 거는 뭐 대충 알겠는데 실제로 문제에서 녹여내기가 참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다시 한 번만 좀 원리를 좀 짚고 넘어갑시다. 평균값 정리가 뭐였냐면 이런 내용이었죠. 이렇게 x축이 있다고 쳐봅시다. 이 상태에서 닫힌 구간에서는 일단 연속이 보장되어 있는 어떤 함수가 있어요. 그런 상태에서 열린 구간에서는 이제 미분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뾰족한 부분 특별히 없이 연속인 어떤 그래프가 있는데 이때 굳이 FA와 FB가 같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 말이 뭐냐면 어떤 구간 A가 있고 어떤 구간 B가 있을 텐데 A를 넣었을 때 나오는 어떤 함수값 FA가 이렇게 있다라고 치면 FA와 FB가 같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높이가 다른 상태에서 FB가 이렇게 생긴다는 얘기죠. 근데 연속이면서 미분 가능한 거니까 스무스하게 뾰족함 없이 끊김 없이 이렇게 이어지는 어떤 함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이름에서도 알 수 있지만 mean value theorem, 그치? MVT라고 보통 얘기하는 이 평균값 정리라는 건 평균 변화율과 똑같은 기울기를 갖는 지점이 있다라는 게 평균값 정리죠. 즉, 지금 이 점과 이 점을 가지고 구한 평균 변화율이라는 건 A,FA와 B,FB를 빼면 평균 변화율이 되는 건데 직관적으로 봐도 여기서 구한 접선의 기울기가 점점 작아지다 보면은 어딘가 적당한 지점에서 이렇게 주황색과 평행선을 달리는 어떤 접점 지역이 있을 거란 말이고 그 접점 지역은 아무 데서나 생기는 게 아니라 당연히
A와 B 사이 어딘가에서 생긴다는 얘기죠. 즉 미분을 해가지고 그 C를 넣으면 당연히 이 평균 변화율과 똑같은 접선의 기울기를 갖는 지점이 반드시 A와 B 사이에 존재한다라는 게 평균값 정리입니다. 근데 뭐 이걸 가지고 뭐 어쩌라는 거죠? 이걸 다 아는데 이 문제 녹여내기는 쉽지 않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도 나오는구나. 경험을 좀 쌓아봅시다. 자, 다음 조건 기억과 니은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모든 다항함수 fx에 대해서 함수값 f 3분의 4의 최대값이 라지 m이고 최소값이 스몰 m일 때 다음 계산값을 구하는 과정을 쓰시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우리는 결과적으로 f 3분의 4라는 값에 최대값과 최소값을 찾는 겁니다. 이게 왜 최대와 최소가 발생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게다가 fx가 그냥 모든 다항함수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1차 함수인지 2차 함수인지 3차 함수인지도 몰라요. 굉장히 러프하고 이게 도대체 뭔 소리인지 애매합니다. 가조건을 보게 되면 y는 fx의 그래프가 원점을 지난대요. 그럼 지금 당연히 가에 의해서 우리가 기껏해서 알고 있는 거라고는 f0이 0이란 얘기죠. 원점을 지나는구나. 두 번째로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절대값 f'x가 9 이하래요. 그럼 일단 절대값 부등식이니까 f'x가 일단은 9 이하이고 마이너스 9 이상이라는 얘기거든요. 적어도 이런 것들은 주워 먹어야 한 1점 정도는 받지 않겠습니까? 적어보자는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긴 모르더라도. 그런데 이거 두 개를 가지고 어떻게 f4의 값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같지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다항함수라는 건 모든 구간에서 연속이면서 미분 가능하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으로 평균값 정리를 만족시키는 함수거든요. 그러면 이런 게 가능한 거예요. 이게 말도 안 되는 이제 발상인 건데 3분의 4, f 3분의 4가 있다라고 봅시다. 어떤 점이 있는 거죠. 3분의 4, f 3분의 4. 이해됐습니까? 근데 이게 또 다른 점 하나를 지나긴 지나거든요. 어딜 지나? 0,0을 지나는 거야. 0,0을 지난다는 얘기지. 서로 바꾸면 더 이미지적으로는 이해가 되겠네. 0,0이라고 보면 3분의 4, f 3분의 4가 된다는 소리랄까? 이렇게 해가지고 얘네들을 빼게 되면 이게 뭐죠? 평균 변화율이에요. 근데 이 평균 변화율은 당연히 누구랑 같을 수밖에 없습니까? 어딘가 이 0과 3분의 4 사이에 있는 어딘가에서의 기울기다라고도 볼 수가 있는 거란 얘기죠. 0과 3분의 4 사이의 어딘가의 기울기라고도 바꿔서 쓸 수가 있는 건데 지금 이 녀석이 9 이하, 마이너스 9 이상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이 평균값 정리에 의해서 나오는 이 녀석도 9 이하, 마이너스 9 이상이라고 볼 수가 있다는 얘기인 겁니다. 따라서 양변에 3분의 4씩 곱해주게 되면은 가운데에는 f 3분의 4만 남게 되겠고 3분의 4 곱하게 되면은 마이너스 12 이상이 나오고 3분의 4를 곱하게 되면 여기 12 이하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f 3분의 4가 가질 수 있는 최대값이 12, 최소값이 마이너스 10이어서 여기서 구하라는 마무리 지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풀이가 너무 쉬운데 발상이 어렵죠. 그치? 이런 문제가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한다? 쉽지 않아. 그치? 그래서 이걸 토대로 평균값 정리를 좀 더 폭넓게 이해하는 기회로 삼으셨으면 좋겠고 이런 것도 나오는구나 라는 거 생각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참고로 이걸 만약에 이제 내신에서 푼다 또는 수능에서 푼다라고 한다면 저는 이렇게 풀지는 않아요. 이건 진짜 정석적으로 푸는 일종의 이제 서술형에 아주 적합하게 그냥 딱 서술을 한 거고, 솔직히 말하면은 이렇게 푸는 게 이제 보통이죠. 내신이나 수능은 이렇게 해서 세로축, 가로축이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직관적으로 문제를 그냥 이해하고 원리를 그냥 이용해가지고 탁 풀어가는 거죠. 원점을 지나는 어떤 함수가 있대. 0,0을 지나는 함수. 근데 기울기가 마이너스 9 이상 9 이하라는 건 기울기가 막 바뀔 수 있다는 얘기야. 기울기가 9로 치고 나가다가 8이 됐다가 다시 9가 됐다가 8이 됐다가 9가 됐다가 8이 됐다가 막 바뀔 수 있다는 얘기고, 기울기가 순간순간마다 바뀐다라는 건 이걸 스무스하게 연결하면 나름대로 이렇게 곡선을 그리는 어떤 함수 fx가 된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곡선이 나온다는 것 자체가 기울기가 끊임없이 바뀐다는 얘기죠. 곡선이라는 건 그때그때마다 기울기가 조금씩 바뀐다는 얘기인 겁니다. 기울기가 조금씩 바뀐다는 얘기인 거거든요. 근데 생각을 해봐. 자, 0,0이고 내가 f 3분의 4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고 싶은 거니까 내가 3분의 4라는 지역이 어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이 3분의 4를 넣었을 때 나오는 함수값이 f 3분의 4인데 이 f 3분의 4가 어디서 제일 높고 어디서 제일 낮을 것이냐를 물어보는 거잖아요. 죄송해요. 아까부터 모기가 너무 날아다녀가지고 나 이미 여기 물렸거든. 나 수업하다가 모기를 물리는 것도 살면서 처음에 너무 화가 났는데 내가 어쩔 수 없이 잡았어. 죽였어.
미안해. 깜짝, 미안해. 돌아와서, 너무 속이 후련하네. 돌아와서 3분의 4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봐봐. 곡선이 기울기가 9가 됐다, 8이 됐다, 9가 됐다, 8이 됐다 이러면서 출렁출렁이면서 올라갈 수 있는데, 그럼 이게 언제 가장 치고 올라가가지고 F 3분의 4가 최대가 되느냐는 얘기야. 그럼 직관적으로 봤을 때 기울기가 안 변하면 되죠. 계속해서 9를 유지를 하면. 그쵸? 9가 됐다, 8이 됐다, 9가 됐다, 8이 됐다 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많이 올라갈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X의 변화량이 3분의 4인데 이해합당하게 기울기가 9다를 유지하려면 여기는 뭐가 돼야 되겠습니까? 12만큼 올라가야 된다는 소리예요. 3분의 4분의 12 하면 기울기가 9인 거죠. 이해됐습니까? 그러니까 F 3분의 4가 될 수 있는 값 중에 제일 큰 값이 얼마가 된다? 12가 된다. 이제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것이고, 최소값도 역시 계속해서 주구장창 기울기를 마이너스로 유지하게 되면 제일 낮게 떨어질 거다. 그래서 3분의 4분의 마이너스 12를 통해 가지고 최소값을 갖는다. 이렇게도 생각할 수가 있었다는 얘기인 것이지. 그래서 내신이나 이런 문제들은 이렇게도 그냥 풀고서 넘어갔겠지만 이건 서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방법보다는 이렇게 가야 되고, 이렇게 서술하는 방법 자체는 사실상 외우지 않으면 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됐지? 그래서 이건 진짜 좀 학습이 많이 필요했고, 작년에도 실제로 이 문제를 푼 친구들이 거의 없다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6번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적분입니다. 자, 문제 보게 되니까 y는 fx가 등장을 했는데 x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1이라는 2차 함수로 주어져 있어요. 이때 그래프를 x축에 대해서 평행 이동을, 대칭 이동을 하고요. fx를 x축에 대해서 대칭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놓고선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y축 방향으로 3만큼 평행 이동을 시키면 그게 뭐가 된다? gx가 된대요. 일단 여기까지만 끊어볼까요? 대충 의도 이제 느껴지지. 여러 번 풀다 보니까 이제 중간중간 단계를 끊어가지고 서술한다라는 거 어떤 느낌을 알 수가 있을 거야. 이게 서술형 문제의 굉장히 좀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죠. 그럼 fx가 이렇게 있고, 자, 서술 한번 해보잔 말이지. x의 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1이 있고, 이걸 우리끼리 y라고 하자. 근데 이걸 x축 대칭시키면 y 대신에 뭘 넣는 겁니까? 마이너스 y를 넣는 거거든요. 그런 거니까 마이너스 y는 x의 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1이 되기 때문에 한쪽 끝을 y로 정리하는 게 양함수의 핵심이니까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1이라고 써야 되겠죠. 이 상태에서 x축 방향, y축 방향 평행 이동을 하게 되면 y 대신에 y-3을 대입을 하고요. x 대신에 x 플러스 1을 이렇게 대입을 하는 거니까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한다면 충분히 gx를 찾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럼 y는 마이너스 x의 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1 플러스 4x 플러스 4 플러스 1에다가 마이너스 3 넘어오게 되면 플러스 3이죠? 그러니까 gx는 결과적으로 내림차순을 이쁘게 정리하면 마이너스 x의 제곱에다가 마이너스 2x 플러스 4x니까 플러스 2x.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플러스 1이 소거가 된다라고 치면 4 더하기 3이니까 여기 얼마가 되겠습니까? 7이 되겠죠. 이렇게 해서 gx를 이쁘게 서술해주면 뭐다? 일단 부분 점수는 받는 거예요. 이 과정은 사실 생략해도 됩니다. 이 과정은 적절하게 여러분들이 필요한 만큼 서술해 주셔도 되고, 그걸 크게 논리적으로 벗어나지 않는 한 어차피 감점은 없어요. 알겠죠? 더 쓴다고 해서 그렇다고 점수를 더 받는 것도 아니야. 점수를 받는다는 건 이런 게 결과적으로 딱 정확하게 나왔느냐의 점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입니다. 자, gx를 찾았는데 이때의 두 곡선 fx와 gx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구하는 과정이래요. fx는 아래로 볼록한 어떤 포물선입니다. 근데 이걸 x축에 대칭하면서 최고차의 개수가 음수로 바뀌었기 때문에 gx는 나름대로 이렇게 위로 볼록한 어떤 포물선이 된다는 걸 직관적으로 알 수가 있고, 두 그래프로 둘러싸여 있는 도형의 넓이라는 건 이걸 얘기하는 거야. 그럼 당연히 뭘 찾아야 된다? 교점을 찾아야 된다. 교점을 찾기 위해 fx랑 gx랑 같다라고 놓고선 방정식을 풀어야 되겠죠. 그러면 x의 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1은 gx 마이너스 x의 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7이죠. 한쪽 끝을 0으로 정리를 합시다. 그러면 2x의 제곱 마이너스 6x 마이너스 8은 0이 되는 거고,
그러면 2로 묶었을 때의 x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4는 0인 거니까 인수분해가 깔끔하게 되면서 x 마이너스 4, x 플러스 1은 0인 거죠. 그러니까 교점의 좌표, x좌표는 x가 마이너스 1이거나 또는 4예요. 그림상 여기가 마이너스 1일 거고요. 여기가 얼마가 되겠습니까? 4가 되겠죠. 오케이. 자, 이러면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할 거는 정적분을 만드는 거니까 인테그랄 마이너스 1에서부터 4까지 높게 있는 함수에서 낮게 있는 함수를 빼는 거기 때문에 g, 즉 마이너스 x의 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7에서 낮게 있는 함수인 f, 즉 x의 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1을 정확하게 빼가지고 정적분을 한다는 서술이 있어야 되겠고, 요 잡계산은 여러분들이 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과감하게 생략을 해도 될 것 같아요. 다만 참고로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생략을 하는 건데, 고속적 분식 알 거예요. 2차 함수로 둘러싸여져 있는 부분의 면적을 구할 때 공식, 넓이 공식 있잖아.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서술해도 괜찮거든요. 2차 함수의 넓이 공식에 의하여 라고만 적으시면 어차피 채점하시는 분들께서 다 무슨 말인지 알아주십니다. 이 정도는. 그렇기 때문에, 왜냐면 이거는 로피탈처럼 고등학교 교과과정을 벗어난 게 아니에요. 로피탈은 원래 대학 미적분학에서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쓰면 안 되는 거지만 2차 함수 넓이 공식은 교과서에 다 서술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막 써도 됩니다. 알겠죠? 2차 함수 넓이 공식에 의해서 6분의 두 교점의 차죠. 4 빼기 마이너스 1의 세제곱 곱하기 최고창의 개수의 절대값인데, 최고창의 개수의 절대값이라는 건 교점을 찾는 과정에서 한쪽 끝을 0으로 정리했을 때 이 녀석이 최고창의 개수입니다. 이게 이제 논리적 근거는 교점을 찾는 과정에서 fx랑 gx가 같다라고 놓는데, 우리가 이대로 암산을 통해서 x가 마이너스 1과 4다라고 찾는 학생은 거의 없을 거예요. 이게 쉽지 않죠. 보통 한쪽 끝을 0으로 정리해서 문제를 풀지 않습니까? 근데 식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그래프의 모양이 바뀌는 거야. 이 보라색 같은 경우엔 우변이 x축, 즉 y는 0이 되는 것이고, 좌변이 아래로 볼록한 포물선이 되는 거고, 그 교점의 x좌표가 마이너스 1과 4가 된다는 소리야. 즉 식을 변형하면 그래프가 바뀌어요. 그래프가 바뀌지만 주요한 계산값들은 바뀌지 않습니다. 그럼 이게 어디까지 영향을 미치냐면 이 면적이라는 계산값 자체도 서로 일치한다라는 게 알려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녀석에서 넓이를 구한다는 건 이 녀석의 넓이를 구한다는 말과 동일하고, 이 녀석의 최고차의 개수는 2인 거죠. 그래서 함부로 2를 막 나누시는 풀이를 하지 말고 저처럼 2를 자꾸 묶는 연습을 하시는 게 서술형에서도 유리하고 실제로 계산할 때도 실수가 없으세요. 알겠죠? 반사적으로 이거 2를 나누는 친구들이 있기 때문에 절대 안 돼. 알겠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굉장히 노멀하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작년 문제를 보게 되면 개인적으로는 1번, 2번, 3번이 좀 더 어렵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들고, 그에 반면에 4번, 5번, 6번은 수투였고 할만했던 것 같은 느낌이 좀 들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번에도 시험에 가셨을 때 본인이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웬만하면 난 그래도 수투가 좀 더 낫던데 하면은 수투부터 푸는 게 나을 것 같다라는 의견을 다시 한번 전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수원을 푸는 게 좋은데, 수원도 웬만하면은 이제 세 가지로 나올 수밖에 없어. 지수함수, 로그함수에서 하나 나오고, 그 다음에 삼각함수에서 하나 나오고, 그 다음에 수열에서 하나 나오고. 근데 내가 이게 수열이 좀 약해. 그럼 수열을 제일 마지막에 풀고, 이제 지수 로그 먼저 푼 다음에 삼각함수 풀고, 이제 수열은 쓸 수 있는 만큼 열심히 쓰다가 모르겠다 싶으면 그냥 부분 점수 받고 마무리하는 게 가장 안정적으로 시험을 마무리하는 방법이지 않을까. 물론 다 풀어서 맞추는 게 더 중요하겠지만. 그치? 이렇게 작년에 나왔습니다. 힘들죠? 저도 힘들어요. 여러분들 외롭습니다. 여러분들 진짜 얼굴 보고 싶고, 혼자서 이렇게 이 넓은 강의실에서 카메라만 보고, 재미는 있어. 나도 뭐 이걸 싫어하지는 않는데, 재미는 있는데 그래도 또 보고 싶잖아. 이게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농담도 하고 이러면 재밌는데, 여기서 보고 있는 거 맞죠? 저 혼자 여기서 이제 하고 있는 거 아니죠? 여러분들 보고 있다면 손 한번 흔들어 주세요. 제가 보이거든요. 손 한번 흔들어 주세요. 빨리 흔들어 봐요. 다 보인다니까. 빨리 손 흔들어. 보이긴 뭘 보여. 아무것도 안 보여. 화면이 안 보이긴 하지만 손 흔들어 줬을 거라고 믿습니다. 알겠죠? 마음으로라도 흔들어 줬을 거라고 믿고. 자, 이제 마지막. 오늘의 이제 마지막 제 목표죠. 2024년 올해입니다. 올해 모의평가를 한번 볼 거예요. 그래서 올해 이렇게 낼 거야? 라고 한번 던져 놓은 거예요. 서경대에서. 그래서 간 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보고, 작년에도 이제 봐서 알겠지만, 지금 나온 이제 문제들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변형을 가하고 조금씩 어렵게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잘 생각하면서 문제를 풀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근데 오늘 했던 것들이 계속 반복되는 것들이 있어. 그래서 아이디어가 너무 비슷해가지고 따로 배우지 않아도 될 것 같다라는 건 과감하게 패스를 할게요. 알겠죠? 그래도 여러분들 충분할 거잖아. 아니, 왜냐면, 이 모의 1번을 보시면 또 나왔어요. 이 지긋지긋한 놈의 새끼 이거. 욕하면 안 되지. 지긋지긋한 놈이, 이놈 또 나왔잖아요. 로그가 들어가 있는 방정식, 부등식이 또 나온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진수 조건 따지고 나머지 거 이렇게 풀고 이러면 그렇게 어려울 게 없거든요. 알겠죠? 그래서 제가 좀 고민을 해봤는데 이거는 뭐 굳이 내가 이렇게 풀어줄 필요가 있나라는 생각이 들기는 해.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끝나고 답지랑 이런 것들을 다 이제 첨부를 해드릴 테니까 이건 한번 혼자서 풀어보시면 어떨까? 인수분해만 초반에 잘 넘어가면은 전혀 어려울 게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는 제가 오늘 시간이니만큼 과감하게 생략을 하고 넘어가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괜찮죠?